안녕하세요. 위스키 네비입니다. 오늘은 약간 조금 민감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피니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리레킹은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몇 번 들어보셨을 거고, 메링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피니쉬는 사실 역사가 오래 안 됐습니다. 역사가 오래 안 됐고, 대략 지금으로 보면 한 3, 40년, 4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애초에 처음 시작이 요 제품, 발베니 클래식 제품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데이비드 스튜어트, 현재 은퇴할까 말까 하고 계신 발베니의 마스터 디스틸러가 고안을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버번 캐스크, 아메리칸 오크의 맛과 그다음에 유러피안 오크의 맛을 좀 합쳤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그냥 두 개의 위스키를 섞는 게 아니라 숙성을, 같은 원액을 여러 번 숙성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현재 1993년경 정도 이후부터 쭉 나오고 있는 아주 유명한 발베니 더블우드 12년입니다. 이 제품이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역사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발베니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제품이기도 하죠. 네, 아무튼 돌아와서 피니쉬는 뭐냐면 한 원액을 다른 캐스크, 첫 캐스크와 다른 캐스크에 옮겨 담아서 추가 숙성을 진행한 제품을 피니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리레킹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첫 번째 숙성한 캐스크와 두 번째 숙성한 캐스크가 똑같아요. 네,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피니쉬한 제품이건 리레킹을 한 제품이건 원칙적으로 라벨에 그런 것을 표기할 의무가 없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피니쉬라고 표기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캐스크를 이제 각각 숙성을 해서 합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숙성을, 연속적으로 숙성을 함으로써 원액 자체에 대한 좀 맛의 복잡성을 좀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속사정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비용 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엄연히 이런 쉐리 피니쉬라고 되어 있으면, 이 쉐리 피니쉬 제품은 쉐리 캐스크 제품과는 좀 다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오크, 쉐리 캐스크도 있지만, 아무튼 버번에서 버번 캐스크 숙성한 거를 쉐리에 옮겨 담아서 피니쉬를 했다 그러면, 그런 버번 캐스크 위스키의 이제 맛의 기반에 쉐리의 특징을 조금 첨가한 느낌의 위스키지, 쉐리 캐스크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냈다고는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오크의 품종도 다르고, 그 다음에 메링이나 샤링한 그런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화학 반응을 한 원액에 동시에 일으켜서 맛의 복잡성을 띠기 위한 장치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이제 아까 리레킹도 그렇고 피니쉬도 그렇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피니쉬 제품을 마냥 비하하거나 무시할 필요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새 캐스크에 옮겨 담는 작업이 굉장히 이득도 줌과 동시에 굉장히 손해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새 캐스크에 위스키를 옮겨 담는 순간 오크 통 안에 위스키가 스며들어요. 그게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스카치 업계에서는 쉐리는 아니고 일반 500리터짜리 기준으로 해서 2년 정도면 한 12리터 정도가 증발이 아니라 그냥 오크통에 흡수돼서 날아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리터면 한 15병 이렇게 되는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리레킹에 관련된 이야기가 특히 글렌드로냐 같은 이제 제품들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와 그런 증류소 입장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레킹, 특히 이제 리레킹 제품들은 표기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리레킹은
증류소의 그 숙성고 관리자라면 당연히 진행하는 작업들이고, 이게 뭐 굳이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너무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캐스크의 이력을 일일이 표기할 수도 없고 추적을 일일이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자료 사진 보면 툴리버디 2015년 캐스크인데, 이게 이제 2021년 1월에 리레킹 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리레킹 하면서 이제 다시 알코올이나 이런 알코올 도수나 그 술 양을 다시 이제 측정한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보시면 퍼스트필 올로로소 쿼터 캐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함정이 발생을 합니다. 하여튼 요 함정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리레킹이 어떤 것인 거에 대한 것만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자, 이게 그 리레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니쉬는 다른 오크에서 다른 오크로 넣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오크라고 하는 건 캐스크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뭐 와인 캐스크에서 뭐 버번으로 가든, 쉐리에서 버번으로 가든, 버번에서 쉐리로 가든, 아무튼 종류가 다른 이제 캐스크를 이제 담가서 맛을 이제 증폭시키는 게, 추가하는 게 피니쉬라면, 리레킹은 전체적으로 같은 종류의 캐스크끼리 옮겨 담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캐스크끼리 옮겨 담기 때문에 굳이 뭐 캐스크 표기를 피니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위스키의 그런 상태를 이제 그대로 보존하는, 캐릭터를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글렌데로냐인데, 워낙 그 글렌데로냐 관련된 이슈가 많아서 제가 이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1993년 빈티지 19년짜리네요. 이게 matured in the finest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표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싱글 캐스크고 밑에 올로로소 쉐리 벗이라고 써 있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1993년도에 그 쉐리 올로로소 쉐리 벗에 캐스크를 넣고 그 계속 숙성을 유지하다가 바로 맛을 보고 출시한 경우가 있겠죠.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싱글 캐스크 개념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리레킹을 했어요. 몇 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리레킹을 했지만 같은 올로로소 쉐리벗, 그리고 같은 사이즈에 계속 옮겨 담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를 보시면 여기도 풀리 매처드라는 표현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4년을 풀로 이제 쉐리벗에 숙성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그 다른 싱글 캐스크와는 달리 이게 페드로 히메네즈인지 올로로소인지 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싶으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보데가에서 이제 쉐리 와인을 숙성하는 데 쓰던 캐스크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지 않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 통상 한 2, 3년 숙성하고 빼고 2, 3년 숙성하고 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안에 들어있던 쉐리가 피노였는지 아몬티아도였는지 올로로소였는지 구분 안 하고 숙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캐스크를 가져왔을 때는 이게 올로로소다 이렇게 표기하기보다 그냥 쉐리 캐스크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표기를 썼다. 굉장히 사실 요건 희망적인 관측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에 그 올로로소에서 숙성하던 캐스크를 리레킹을 했는데 그게 이제 페드로 히메네즈였던 거예요. 그래서 올로로소하고 페드로하고 둘 다 쓸 수는 없으니 그냥 그 안 겹치는 부분을 다 빼버리고 이제 쉐리벗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피니쉬라고 돼 있죠. 요것도 두 가지의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쉐리 캐스크가 두 개가 있었어요. 뭐 혹세드가 됐든 벗이 됐든, 숙성 연도는 2002년께 제일 그 나중에 숙성된 거고 그 전께 있기도 했고 막 했는데, 그 제품의 원액이 캐스크에서 증발이 너무 많이 돼서 요거를 캐스크를 비운 다음에 그 액체를 합쳐서 새로운 캐스크에 넣어서 이제 피니쉬를 했다라고 표기할 수도 있고, 요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피셜 제품들, 막 버번 쉐리 섞은 제품들을 막 만들다가 원액이 제품하고 좀 남았어요. 남아서 요거는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펀천 통에다가 옮겨 담아서 피니시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는 게 또 하나의 이제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저희가 뭐 라벨을 읽어서 위스키가 어떤지를 판단해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그리고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이런 이유입니다. 색깔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니에요. 색깔은 좀 세게 토스팅 된 쉐리 캐스크에 피니시를 2년만 해도 웬만큼 색깔은 다 우려 나올 수 있습니다. 정 필요하면 뭐 예전에 이제 그 김창수 위스키 채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아예 그냥 진한 쉐리 와인을 버리지 않고 그냥 남겼다가 섞어 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색깔도 조금 착색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 꼭 캐러멜 색소를 넣어서 착색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메링입니다. 메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보신 이제 발베니 더블로도 이런 게 아니라 뭐 메처드인 뭐 버번 앤 쉐리 캐스크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번통도 있고 쉐리통도 막 섞어가지고 그거를 블렌딩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블렌딩 하고 나서 그 각각의 개성 있는 원액들을 하나의 그런 위스키로 만드는 이제 과정을 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메링 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메링하는 전용 통이 따로 있기도 하고 합니다. 뭐 이거는 증류소라면 예외 없이 다 갖고 있어요. 뭐 지치부 같은 작은 데서부터 좀 대형 뭐 글램피딕 이런 데도 다 메링 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 글램피딕에서 이 메링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솔레라 시스템이고, 발베니 같은 경우에는 튠에다가 메링을 해서 제품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이 이제 싱글 캐스크하고 이제 메링하고는 보면 이제 정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싱글 캐스크, 특히 캐스크가 뭐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의 각각의 맛이 다르고 도수가 다르고 그다음에 그런 캐릭터들이 각각 다른데, 메링을 하면 이거를 10개를 하나의 개성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스터 블렌더가 원하는 맛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좀 균일하게 만드는, 공산품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발베니 튠 시리즈인데, 요것들은 보시면 그 배팅, 그러니까 섞는 과정에 어떤 캐스크를 썼는지 표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뭐 물론 구체적으로 저 캐스크가 어떤 캐스크고 막 이런 것까지 보여주진 않지만 대충 몇 개의 캐스크 그리고 몇 개의 버번 뭐 몇 개의 쉐리 이렇게 섞었습니다라고 표기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스페셜한 제품이라면 스페셜한 제품인데, 따지고 보면 그냥 스몰 배치 캐스크 스트렝스를 말 좋게 표현한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들이 대부분 이렇게 섞기만 하고 물 안 타고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물을 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오피셜 제품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요약을 하면 리레킹은 뭐 이게 또 100%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같은 계열의 캐스크, 예를 들면 뭐 유러피안 쉐리 벗에서 하다못해 유러피안 쉐리 혹세드로 바꾼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고, 피니시는 다른 캐스크에서 다른 캐스크로 옮기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피니시는 캐릭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A 캐릭터와 B 캐릭터를 이제 합치는 과정을 겪는 거지, 이게 그 나중에 숙성하는 B 캐릭터의 그 캐릭터만 입혀서 나가는 그런 제품이 아니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증류소래도 쉐리 캐스크와 쉐리 피니시는 아예 맛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쉐리의 맛을 느끼려고 쉐리 피니시를 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또 다른 맛을 즐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메링은 여러 가지 개성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개성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